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노동법안과 더불어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올해 2021년이 직원들의 임금 소송이 상당히 많았던 한 해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임금 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은 이 다큐멘트, 즉 여러 노동법이 요구하는 기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고용주가 기록을 못 찾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소송이 가장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노동법 소송은 주로 4가지 캐러고리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는 misclassification, 두 번째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unpaid overtime,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위반하게 되는 meal and rest break violation, 그리고 임금 명세서 위반하는 check stub violation 4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4가지 모두가 엄격히 따지면 차별이나 부당해고 소송이 아닌 임금 소송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소송 사유 모두 고용주의 기록 관리 준수 상태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임금 및 인사 기록들을 최소 4년간은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증거 자료로 재판 시에 제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사업체에 도둑이 들어서 기록들을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의 컴퓨터나 파일이 정말 분실되어서 못 찾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회사의 입장을 믿느냐 못 믿느냐를 떠나서 일단 법원이나 판사의 관점에서는 피고인 고용주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법이 요구하는 기록 관리의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고용주가 되겠고요. 네. 더 나아가서 재판 중에 피고의 입증 의무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동법 재판에서 기록 제출 의무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캘리포니아의 법원의 입장이 역시 변함없이 엄격합니다. 올해 판례가 내려왔는데요. 이 판례를 보게 되면 직원이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과 식사 시간 및 휴식 시간 보상, 부당해고로 전 고용주를 고소했습니다. 아주 통상적인 노동법 소송이 되겠고요. 재판 후에 법원은 직원에게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42,000달러를 포함해서 총 99,400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큰 액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에 분노한 고용주는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에서 고용주는 법원이 직원이 정규 급여를 계산하는데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산이 틀려서 재판 법원이 손해배상 액수가 너무 커졌다는 주장을 펼쳤고요. 예. 재판에서 고용주는 직원의 모든 고용 기록이 자기 자신의 트럭에 있었는데 그 트럭이 게이트가 있는 단지에 주차하다가 도난을 당했고 트럭이 회수되었을 때는 직원의 모든 임금 기록이 사라졌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기록 도난에 관한 고용주의 증언이 절대로 믿을 수가 없고 그 증언의 무게를 절대로 두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 법원 역시 고용주가 정규 급여율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 법원이 직원이 제공한 액수가 공정하고 정확한 추정 계산이라고 판결을 내리며 역시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려주는 판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편 직원이나 원고가 정말 믿기 힘든 황당한 임금 계산을 해서 주장을 해와도 기록이 없거나 입증 자료가 없으면 항소보다는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네. 고용주께서는 혹시 기록을 못 찾을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백업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컴퓨터 파일이 있다면
종이 파일도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메모리 카드에 따로 저장을 해두거나 이래야 할 필요성도 있겠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타임카드만 저희들이 찍었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거를 일일이 다 카피해 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예. 직원들이 많으면. 하지만 요즘은 모든 게 이제 온라인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세컨드 카피를 다시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다시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세컨드 셋 오브 레코드를 보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면서 이 서류를 4년 동안 보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송이 4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어요. 4년 동안 보관을 하다가 이제 필요 없겠지라고 이제 서류를 폐기했는데 4년이 지난 다음에 관련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소송이 노동법 소송, 특히 임금 소송은 소송 시효가 4년이기 때문에 네. 4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 특히 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 노동법 소송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고용주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허위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은 억울한 고용주의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에 이 도로 회수가 가능합니까? 네, 제가 항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노동법 소송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노동법 소송이 허위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민사 소송법에 따라서 원고의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해서는 피고가 케이스 기각을 청구하고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자체가 objectively unreasonable, 객관적으로 무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떠한 변호사가 보아도 근거가 전혀 없는 완벽한 허위 소송이어 한 경우에만 가능하겠습니다. 원고는 21일 내에 조치를 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고가 기각을 신청할 수 있고요.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허위 소송이면 법률 또는 사실의 문제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소송을 강제 종료하고 동시에 당사자가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 가능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판례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불만을 품은 주택 구매자가 주택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판매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판매자 셀러와 브로커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사건이 1년 넘게 계류된 후에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전혀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다 모았고요. 원고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21일 내에 기각을 시키거나 해결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하겠다. 원고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재판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이 법적 또는 증거적 지원이 서포트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고 원고가 소송을 기각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한 것이 객관적 악의를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을 변호하는 데 발생한 변호사 비용으로 피고에게 6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을 했고요. 항소법원 역시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피고가 어떠한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해피엔딩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하지만 단지 어떠한 소송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편을 괴롭히고 재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고소를 해보자라는 행위는 차후에 큰 손해배상 의무가 주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변호사 비용의 회수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서 받아내야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 사람이 지불할 원고 측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원고나 피고나 아니면 100만 불의 판결문을 받아도 예.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린을 걸어놓고 돈이 지불할 여유가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네, 승소해도 또 그 다음 또 문제가 또 있네요. 콜렉션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자, 중재계약서를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이 중재계약서에 동의 서명을 요구하는 거는 노동법에 위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또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중재계약에 대한 법이 뭐 또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arbitration agreement가 지난 수년간 이 노동법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 올라오고 있고요. 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다시 한번 이 복잡한 채용 시 중재 계약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용주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과 신청자가 향후 분쟁을 중재하는 데 동의하도록 요청하거나 강요를 하게 되면 민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대 1의 판결에서 2명의 판사가 찬성을 했고 1명이 반대를 했는데요. 직원이 중재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전 고용주 행동을 금지하는 법은 오로지 직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만 금지된다는 판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용 시 arbitration agreement, 중재 계약을 회사가 직원에게 요구했을 때 직원이 받아들이면 불법이 아니고 직원이 거부하는 경우에만 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좀 애매모호한데요. 예. 직원이 중재 합의서를 받아들이고 서명한 경우에 해당 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직원이 받아들이면 민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좀 논리적이 못한 판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2대 1의 판사의 판결로 법이 패스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반대 의견을 한 명의 판사가 했습니다. 그 판사의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예비 직원이 중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고용주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예비 직원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 책임이 부과되고 범법자가 된다는 주장이었고요. 이 판사는 다시 말해서 고용주가 성공적으로 직원을 강요해서 중재재판 계획을 받아내면 고용주는 안전하게 되는 거고요. 실패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불법적인 이 판결은 예를 들어서 딜러가 불법 약물을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지만 이 마약 딜러가 마약 거래를 완료하는 데 성공을 하면 해당 딜러를 기소할 수 없다는 판결과 똑같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중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이나마 강제성이 있거나 압력이 주어진다면 소송 사유가 될 수 있겠고요. 강제성이나 압력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용을 거부한다거나 채용 조건이 달라지는 것 등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혜로운 방법은 네. 채용 시에 모든 인사 서류를 나누어주고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올바른 채용 관행은 이 arbitration agreement는 사인을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옵션을 라이팅으로 제공을 하고 그런 초이스를 주는 게 가장 올바른 채용 관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시면서 정직원이 아니고 예비 직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비 직원의 상태에서 중재 계약서에 사인을 하느냐 마느냐 이 직원 입장에서는 정직원이 되기 위한 하나의 절차 과정으로 여겨져서 사인을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굳이 강요를 하지 않아도 네.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게 프레셔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arbitration agreement는 사인을 해도 되고 되지 않는다는 옵션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인을 안 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직원이 못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회사 쪽에서는 아니 이러한 사유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었다. 또 예비 직원 입장에서는 그 중재계약서에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게 채용이 안 됐다. 뭐 이런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송 걸어요. 충분히 분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방금 판사가 얘기했던 그 마약 딜러의 비교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요를 할 수가 없지만 강요를 하지 않고 직원이 사인을 안 하게 된다면 차후에 이 직원이
해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관두었을 때 내가 arbitration agreement에 사인을 안 해서 나를 해고시켰다는 주장과 연결고리를 언제든지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노동자 쪽의 편을 좀 많이 들지 않을까요? 노동법에 있어서? 캘리포니아의 전반적인 노동법은 많이 이 직원을 보호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예. 지금 이 arbitration agreement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직원을 위해서 직원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